네, 안녕하세요. 오는 5월 9일 월요일 밤 10시 첫 방송되는 SBS 새 월화 드라마 우리는 오늘부터 온라인 제작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MC 소슬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드라마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제작 발표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오늘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 SBS 공식 홈페이지와 SBS 나우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신데요. 오늘 제작 발표회는 이 작품 소개와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그리고 공동 인터뷰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저희 생중계가 진행되면서 지금 유튜브에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 드라마 우리는 오늘부터가 어떤 드라마인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오늘부터는 혼전 순결을 지켜오던 오우리가 뜻밖의 사고로 라파엘의 아이를 갖게 되면서 벌어지는 로맨틱 코미디 소동극입니다. 이 드라마가 특히 2014년 미국 CWTV에서 5시즌에 걸쳐 방송된 제인 더 버진 시리즈의 리메이크 작품으로 화제가 됐었는데요. 원작이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휩쓸며 아주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만큼 이 드라마 우리는 오늘부터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만에 한 작품에서 만난 우리 임수향 씨와 또 성훈 씨, 이 두 분의 케미는 이미 검증된 케미고요. 여기에 신동욱 씨와 또 홍지윤 씨까지 더해져서 이 네 배우분들의 설레는 조합이 방송 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또 바람이 분다를 이끈 정정화 감독님이 연출과 극본을 동시에 맡으면서 전무후무한 로맨틱 코미디 소동극이 탄생할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가 굉장히 기다려지는데요. 그러면 드라마 우리는 오늘부터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하이라이트 영상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작가님! 우리 작가님. 우리야. 우리 씨. 우리야. 단단한 가슴을 긴 손톱으로 쓸어내리다가 눈이 마주치는 순간 키스를 확 그냥 막 서로의 입술을 막 뜯어먹듯이 하면서 침대로 가면서 5단으로 손을 막 그냥 막 서로의 몸을 미친 듯이 만지면서 거친 숨소리가 나는데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임신이 맞습니다. 누구 애를? 우리 아들이 고절한. 아버지? 잘생겼지, 능력 있지. 키스를 부르는 섹시랄까? 오늘 여기서 내가 다 쏠게! 개망년이가 내가 대표인데? 앞으로 나 필요한 일 있으면 얼마든지 불러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역시 젠틀맨이다, 젠틀맨. 작가님 안녕. 왜 저래? 강제가 강력반 형사잖아. 꼼짝마! 경찰이다! 너의 모든 처음을 같이 하는 남자. 신념을 옆에서 같이 지켜준 애야. 안돼. 강제가 보살이다. 우리야, 무슨 일 있어도 난 언제나 네 편이다. 고마워. 이런 나 좋아해줘서. 난 네가 최고야. 오빠, 우리 그냥 할까? 저 키스만 그 남자랑 안 했어도 완벽했는데. 내가 뭐 좀 도와줄 거 없어요? 우리 둘 문제 신경 끄시라고. 첫 키스 상대가 나라고. 아유, 선 없네. 나 작가님 좋아해요. 그게 부담스럽다는 뜻이에요. 역시 널 가장 잘하는 건 나야. 둘 중 누굴 선택할 것인가? 우리 씨는 내가 책임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가만 있을 거 아니죠? 우리야, 나는 뭐든지 상관없다. 너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운명으로 연결된 사람이 꼭 한 명은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작가님이었나 봐요. 나 왜 이렇게 비현실적인 것 같지? 김 회장이 나타났다며. 살인 사건입니다. 의료용 메스로 대동맥 절단했고요. 30초 안에 치료로 사망. 김 회장의 살인 수법과 동일합니다. 얼굴 없는 마약왕으로 불렸는데 강제 선배 파트너였던 김준혁 경사님께서 김 회장 추적 중에 순직하셨습니다. 김 회장이 마약 파는 것보다 더 수익스러운 좋은 사업을 찾은 거죠. 아무래도 김 회장이 병원과 관련된 것 같은데 무슨 증거로? 용의자가 이 방에서 없어졌어요. 야, 여기 뭐 연쇄사 살인범 아지트야? 납치가 맞았어. 중년 배우 중에 단연 최고! 막장계 디카프리오! 덕질이? 이제 와서 애가 있다고? 지금 당장 만나러 가야겠다. 기다리라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예? 우리한테 말을 못하겠어. 우리는 아빠 죽었다고 알고 살았는데. 운명은 왜 이리도 가혹하냐? 내 딸이랑 말 좀 하자. 내가 네 아빠라고 말 좀 하자. 제발 난리 좀 치지 마.
근데 넌 아직도 그때 소녀는 아니네. 괜찮아 우리야. 다 괜찮아. 다 그렇게 지나가는 거다. 우리야 괜찮을 거야. 네가 선택한 일이고 또 다른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엄마는 이제 널 응원할게. 할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해줬으니까. 나 아무것도 모르겠었는데 이제는 다 해낼 자신 있어. 엄마랑 할머니가 날 그렇게 만들어줬어. 나는 엄마랑 할머니랑 충분했어. 우리야, 아니 미쳤나 저 인간이. 우리야, 내가 네 아빠다. 아빠?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이거 뭐 심각한데 이거?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사건들의 마지막 엔딩 씬은 근데 왜 안 와? 누구? 네 남편. 오네. 네, 하이라이트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정말 다이나믹하네요. 정말 쉴 새 없이 펼쳐지는 사건들과 이 우리는 오늘부터의 4명의 주인공 임수향, 성훈, 신동우, 홍지윤 씨의 환상적인 케미까지 아주 짧은 영상이었지만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니까 왜 이 장르가 로맨틱 코미디 소동극인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연달아 우당탕탕 펼쳐지는 이 다양한 소동들이 정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드라마가 아닌가 싶고요. 여기에 있는 네 주역분들뿐만 아니라 보면 이제 주진모 배우, 또 홍은희 씨, 김수로 씨, 연운경 씨 정말 검증된 배우분들의 열연이 펼쳐질 것 같아서 아, 빨리 월요일 밤 10시가 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고 우리는 오늘부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오늘부터 연출과 극본을 담당하신 정정화 감독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네, 벌써부터 웃음이 빵 터지셨는데요. 임수양 배우도 오셨고요. 네, 성훈 씨도 오셨고요. 네, 신동욱 씨 오셨고요. 마지막으로 홍지윤 배우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공동 인터뷰에 앞서 저희 정정화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지금 이제 제작 발표를 시청하고 계신 기자님들과 또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기쁨 주고 사랑받는 SBS에서 월화 드라마 우리는 오늘부터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극본과 연출을 맡은 정정화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임수양 배우님. 네, 오랜만에 SBS에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극 중에서 오우리 역을 맡은 임수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성우 씨. 네, 저도 오랜만에 SBS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극 중에서 라파엘 역을 맡은 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동욱 씨. 네, 안녕하세요. 저 2년 만인 것 같은데 저는. 아, 그렇죠. 네. 낭만 닥터 이후로. 네, 이번에 이강재 형사 역할을 맡은 신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홍지윤 씨.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는 오늘부터에서 이마리 역을 맡은 홍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자님들께서 사전에 보내주신 질문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뉴스원 안은재, 엑스포츠 뉴스 최희재, 동아닷컴 정희연, 오센 하수정, 스포츠서울 정하은, TV데일리 박상후, MK스포츠 손진아 기자님 등 많은 기자님들이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문에 앞서 이 성함은 생략하고 인터뷰를 진행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려볼 텐데 역시나 첫 번째 질문은 감독님이죠. 정정화 감독님께 우리는 오늘부터가 어떤 드라마인지를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미국에서 큰 흥행을 기록한 드라마 제인 더 버진의 리메이크 작품으로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원작의 전개가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잖아요. 그래서 요 감독님이 생각하신 원작의 매력은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나가실 예정인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원작은 남미 텔레노벨라라는 장르의 드라마를 미국에서 리메이크한 작품이었는데요. 그
뭐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업그레이드되고 강한 아, 자극적인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그 드라마가 미국에서 리메이크돼서 시즌 5까지 100부작이 되게 사랑받은 작품이고 저희 국내에서도 팬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작품을 소개하는 페이지에 이 드라마를 재밌게 본 한국 그 관객분들이 댓글을 단 거를 봤는데 이 드라마는 우리나라에 막장 데모가 와서 만들어도 만들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 약간 이제 그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만큼 이제 좀 우리나라랑 되게 다른 자극적인 정서가 많은 건데 저희는 이제 그거를 한국화해서 한국 시청자분들도 즐길 수 있는 네. 방법을 오랫동안 고민해서 리메이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작의 매력은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셨던 건가요? 네, 그런 매운맛이죠. 아, 반전의 매운맛. 반전, 어디로 갈지 모르는 독한 맛. 아,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원작을 리메이크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또 부담을 가지실 수도 있거든요. 부담감은 없으셨나요? 그죠. 이제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정서랑은 안 맞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원작의 재밌는 부분을 살려야 되니까 이제 이게 뭐 그 언어를 번역하는 게 아니라 정서를 번역하는 게 이제 가장 힘든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작품에 합류하기 전에도 다른 작가님들이 대본을 쓴 게 있었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인 작품이었는데 이제 고민의 고민 끝에 지금 방송되는 버전의 드라마가 나오게 됐는데 지금 저희가 리메이크한 작품은 그런 자극적인 요소보다는 이런 황당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인물들이 이 일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은 가족에 있고 그리고 좀 더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로 저희는 전개가 되는 거니까 그런 차이점을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메이크하는 작품이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질문이 또 깊숙이 들어온 게 있어서 주된 스토리가 이제 뜻밖의 사고로 혼전순결 결심을 지키던 오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토리 흐름이 아무래도 뭐 가족 이야기라고 해도 극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소재가 아무래도 국내 정서상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연출을 하시고 각색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네, 이 아이템 자체가 되게 자극적이다 보니까 아이템만 놓고 보면 되게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인공의 설정 자체가 혼전순결을 지키고 있다라는 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드라마니까 그냥 뭐 고민 없이 재밌게 봐주세요 하기에는 너무 예민한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 제작진들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게 뭐 아예 그 극 초반에 그런 대사도 나오거든요. 혼전 순결이 아니라 혼후 관계가 맞다. 뭐 그런 식으로 저희도 이제 여러분들 고민을 했는데 근데 이게 뭐 그런 이슈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이슈들을 저희가 이쪽이 맞다 저쪽이 맞다라는 답을 내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다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정도의 깊이로 같이 즐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좀 또 드라마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약간 배우분들이 옷을 입은 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되게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과 비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드라마에서. 딱 한눈에 좀 누가 봐도 느껴집니다. 지금 비현실에서 지금 누가 살고 있는지 지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우리 오울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그 현실 세계에서 엄마랑 할머니랑 잘 살다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되게 비현실의 세계. 이 사람의 오울이라는 주인공의 직업이 드라마 보조 작가인데 그 사람이 일하고 있는 되게 막장 드라마의 세계. 약간 이런 세계로 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약간 그런 구조로 이해해 주시면은 지금 여기에서 예민하게 다뤄진 부분들이 조금 재밌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실에서 비현실로 들어간다는 걸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또 오늘의 의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감독님의 설명도 들어봤는데 그럼 내 배우분들이 맡은 캐릭터는 또 어떤 캐릭터인지 좀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임수양 씨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제가 맡은 오울이라는 역할은 드라마 보조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강제 인연된 여자친구 이고
또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 옆에 계시는 라파엘 분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서 사건, 사고, 소동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인물인데, 이러한 사건들에 휘말리게 되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또 사고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들을 좀 사랑스럽게 따뜻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우리 캐릭터 들어봤고요. 그럼 성훈 씨가 맡은 캐릭터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 라파엘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삶에 큰 변화를 겪으면서 예전에는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았던 친구가 좀 이제는 뭔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와중에 네. 또 사고로 뭔가를 더 책임을 질 일이 생기고, 그러면서 좀 많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캐릭터 자체가 조금씩 더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네, 그런 캐릭터입니다. 라파엘 네네. 소개 들어봤습니다. 우리 신동 씨가 맡은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인가요? 제가 맡은 이강재라는 역할은 열정적인 형사지만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그런 약간 해바라기 같은 남자, 네. 해바라기 같은 남자, 이강재 형사였습니다. 이강재 네. 형사. 네, 이강재 형사 역할 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지윤 배우가 맡은 역할은 어떤 역할이죠? 네, 제가 맡은 이마리라는 캐릭터는 외모만 빼고 모든 게 가짜인 그런 삶을 사는 인물이고요.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바를 목표로 두고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는 그런 캐릭터인데, 그 목표 중에 하나인 라파엘과의 결혼에 성공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렇게 캐릭터 소개를 듣다 보니까 내 배우분들이 정말 각양각색으로 다 다른 모습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찰떡인 배우분들을 네 분이나 이렇게 잘 모으셨는지 캐스팅 비하인드를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원작을 보면서 딱 얼굴들이 좀 떠오르셨나요? 그 원작에 나왔던 배우들이랑은 조금 다른 이미지인데, 아예 그 대본을 한국화해서 다시 쓰면서 네. 이제 대본에 있는 뭐 이미지를 찾는데, 뭐 이런 뭐 질문을 할 때 항상 감독님들이 뭐 이 배우가 뭐 이 배우 이외에는 뭐 생각한 적이 없다. 분들 다른 배우들도 뭐 대본 본 거 아는데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저희는 제가 이 대본을 써서 네. 1번으로 임수양 배우한테 줬고 한다고 했고, 그래서 진짜 제가 쓴 대본은 다른 배우들이 아무도 보질 않았어요. 성훈 배우도 마찬가지고. 네네, 1번으로 다 줬고 1번으로 다 한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된 거고, 이제 우리 신동욱 배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강제 캐릭터는 약간 순정 마초 같은, 약간 머슴 순정 같은 마초. 약간 그런 네. 이미지였어요. 네. 원래 대본에는. 근데 이제 캐스팅을 하다가 제가 신동욱 배우를 만나게 됐는데, 신동욱 배우의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네. 대본을 고쳤어요. 약간 더 순수하고 순정남으로 그렇게 해서 캐스팅을 하게 됐고, 네. 그 외에도 뭐 저희 뭐 홍은희 배우님, 김수로 배우님 되게 좋은 케미 보여주셨고, 또 현장에서 되게 좋은 분위기로 많이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배우분들끼리 케미가 되게 좋고, 항상 코로나라서 막 모이지는 못했지만 네. 현장에서 항상 담소 나누시고, 우리 선배님들 말씀하셨던 연은경 선배님, 주진무 선배님, 남미정 선배님, 약간 이런 분들이 되게 현장 분위기 좋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또 우리 김수로 홍은희 배우님은 친해지셔서 같이 지금 공연도 하시게 됐어요. 네네, 돌아온다라고. 네네. 5월 7일부터 5월 7일부터 네. 곧이네요. 그것도. 이거는 저기 온라인이니까 말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네네. 그래서 하여튼 맞아요. 뭐 배우들 분들끼리 케미도 되게 좋았고, 현장 분위기도 좋았고, 그리고 또 제가 대본 쓸 때 생각했던 이미지랑 되게 찰떡인 배우분들이 다 모여서 좋은 케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주 첫 번째로 생각했던 배우분들이 딱딱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고, 정말 감독님이 현장 분위기가 좋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작 발표 현장 안에서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는 거를 제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독님의 캐스팅 비하인드는 들어봤는데 우리 배우분들은 과연 이 드라마를 왜 출연을 결심하게 되셨는지를 좀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본을 보고 처음 느꼈던 첫인상은 어땠고 어떤 매력을 느껴서 이 드라마에 출연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우리 임수양 배우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처음에 저는 이 대본을 보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하다고? 이러한 소재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 주인공이 뜻밖의 결정을 해 나아가고 그걸 헤쳐나가는 그 과정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주인공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결정을 했을까? 또 이렇게 혼전순결을 지키기까지, 이런 신념을 지키기까지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 네. 이런 인물의 서사가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앞으로의 그녀의 미래가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일단은 저희가 약간 엔딩 지옥이에요. 저희 감독님께서 엔딩마다 이렇게 힘을 너무 재밌게 다음 화를 볼 수밖에 없게 쓰셔가지고 제가 1부를 보고 빨리 다음 화 2부를 보고 3부 이렇게 해서 제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말로만 듣던 엔딩 깎기의 달인이시군요. 엔딩 깎기요. 예. 네. 그렇다면 성훈 씨는 첫인상이 어땠고 왜 이 드라마를 선택하게 되셨나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대본을 보기 전에 일단은 정정화 감독님께서 먼저 이렇게 또 작품을 들어가신다는 네. 얘기를 듣고 함께 할 수 있겠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사실 저는 원작을 못 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네. 그리고 대본을 보기 전인데 그냥 감독님이 하신다고 하셔서 전 또 두 번째 같이 호흡을 맞춰보는 네,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그냥 바로 그 부분에서 오케이를 저는 했었고요. 오. 네, 함께 가겠다고 오케이를 했었고 네. 일단 뭐 대본을 봤을 때는 뭐 수영 씨가 이미 많은 설명들을 다 먼저 하셔가지고 뭐 더 긴 말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첫인상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런 드라마가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쵸. 이게 괜찮을까? 이게 정말 괜찮을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편성이 너무나도 좀 영광스럽게 SBS로 됐잖아요. 네. SBS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도 했었고. 네. 네. 환영합니다. 네.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조금 아이템적으로는 뭐 감독님도 걱정을 하시고 걱정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네. 드라마 안에 최대한 메시지를 좀 많이 넣으려고 했고 또 드라마가 메시지만 가다 보면은 또 재미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좀 라이트하게 재미로 좀 풀어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으니까 보시는 네. 분들이 크게 불편하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니까 진짜로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신동욱 배우님 첫인상이 어떠셨고 어떤 매력을 느끼셨는지? 제가 대본을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약간 압축해서 말해도 되죠? 네. 유유유 유요? 퀴즈. 네, 유유유하다 이렇게 봤거든요. 유니크, 유쾌, 또 눈물, 유유. 유유. 예, 준비해 오신 거 아니죠? 방금 생각했어요. 네, 방금 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드라마가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유니크하거든요. 또 그리고 되게 유쾌하고 밝고 건강하고 또 거기에 또 감동이 있어요. 네, 그래서 대본을 제가 처음 봤을 때 와 이거 작가님 누구지 대체? 이거 설마 이거 약 먹고 쓴 거 아니야? 이거 도핑 검사라도 해봐야 되나? 와 너무 재밌게 작가님 네, 작가님. 너무 재밌게 봤는데 여기 다 배우분들 다 재밌게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네. 저희 드라마가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사회적 이런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할 사회적 문제나 이런 주제 의식도 명확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대본이라 봤고요. 또 근래에 본 대본 중에 가장 재밌게 읽었기 때문에 네. 예, 바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유유 네, 드라마라고 유유유.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유유 덕분에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우리 홍지우 배우님 첫인상이 어땠고 어떤 매력을 느끼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사실 작품 처음 접한 거는 오디션장이었었고 오디션을 봤을 때 이 말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또 연기적으로서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오디션장에서 정말 혼을 다해서 열심히 오디션에 임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렇게 오디션 합격됐다는 소식을 듣고 대본을 봤을 때도 역시나 마리 외에 이제 선배님들이 맡아주신 캐릭터들도 너무 매력적이었고 드라마 전체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풍부하고 입체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 제가 영광스럽게도 한 몫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되게 선물 같은 작품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뭐
고민할 여지가 없었던 네, 작품입니다. 네, 아마 홍지윤 배우님의 또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홍지연 배우님 얘기를 안 했는데 네, 약간 그렇어요. 원작 이미지에 가장 네. 가깝게 캐스팅한 게 홍지연 배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아. 약간 맡은 역할은 악역인데 우리가 악역이라고 생각하면 약간 이렇게 막 이렇게 생긴 사람 약간 악역일 네, 것 이렇게.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원작을 보면 되게 이렇게 귀엽고 순하게 생긴 사람이 악역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원작 이미지에 가장 부합된 배우는 홍지연 배우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랬다라는 거를 조금 뒤늦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작품 선택 이유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각자 캐릭터의 키워드를 그럼 꼽아보자면 어떤 키워드가 있을지 이게 좀 쉽진 않거든요. 임수양 배우부터 키워드를 하나 꼽아보자면 우리의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인가요? 한 개. 여러 개도 먼저. 괜찮긴 합니다. 아무래도 성장해 나가는 성장 캐릭터, 성장캐. 네, 성장형 캐릭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주체적인 사고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네.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꼽자면 굉장히 사랑스러운 매력이 많은 정 많고 사랑스러운 매력이 많은 또 그런 캐릭터입니다. 성장캐의 사랑스러운 캐릭터. 네, 아주 좋은 캐릭터입니다. 네, 그러면 이 우리라는 캐릭터를 맡아서 좀 이 부분은 정말 공감이 갔다. 혹은 이 부분은 조금 연기할 때 쉽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중점적으로 좀 연기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이 친구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네. 대한 그런 선택을 같이 공감 있게 시청자분들의 공감 가게 표현을 하고 싶었고 또 라파엘과 강제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갈등을 해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잘 받아들이실 수 있게 같이 울고 웃을 수 있게 표현하려고 제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라파엘 캐릭터는 그러면 키워드로 꼽자면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일단 드라마 초반부터 이제 계속 강조되는 단어가 있기는 한데 네, 사실 그거를 좀 제가 얘기를 하기엔 너무 민망한 단어라서 그거는 어떤 단어길래 그렇죠? 저희 라이브인데 예, 네. 저희 하이라이트 영상에 잠깐 예, 나왔던 내 아들이 네, 잘하니 네. 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사실 키워드로만 말하면 돈. 네. 아주 명확하네요. 일단은 뭐 사실 누가 봐도 이제 삼각관계고 라이벌인 게 이제 강제 그쵸. 캐릭터랑 이제 라이벌인 관계가 되는데 가장 대비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재력, 네,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그 재력을 가진 라파엘과 공감이 갔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혹은 이 부분은 조금 연기하기 힘들었는데랬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캐릭터적으로. 캐릭터적으로 공감이 갔던 부분은 키워드로만 따지면은 네. 없죠. 그냥 부럽긴 한데 부럽긴 한데 뭐 제가 뭐 그런 걸 경험을 해봤어야지 이제 공감이 가는 거니까 참 부러운 친구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네. 공감은 딱히 잘 모르겠고 예. 그래도 좀 그 재력을 과시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겉멋이 들어서 재력을 과시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을 담아서 본인이 가장 좀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과시를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좀 너무 좀 사람 자체가 나쁘게 보이지는 않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라파엘의 모습은 정말 드라마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네네네네. 생각이 네. 드네요. 네. 근데 처음에는 약간 그 동질화된 부분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작품을 끝날 때는 이제 동질화가 됐는지 작품이 끝나고 편집실에 찾아와가지고 편집 기사님이랑 저한테 밥을 사주면서 빵집에 데리고 가서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는 대사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2개씩 다 주세요. 어머. 그거 회사에서 법인카드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촬영 끝날 땐 되게 동화가 됐구나. 돈 많은 역할 굉장히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하라고. 그렇죠. 맞아요. 전문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공감이 안 갈 수가 없는데 네, 본인이 법인카드, 공감이 안 간다고 하시는데 라파엘의 모습과 성훈 씨의 모습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동욱 씨가 맡은 성재 캐릭터는 어떤 키워드를 갖고 있을까요? 키워드로 따지자면 해바라기, 해바라기. 그리고 바위, 바위. 예, 바위. 오. 굳건하게 그 자리에 항상 있는
하지만 해바라기처럼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오. 예, 이런 게 이미지가 맞지 않을까. 그런 네. 이미지다. 그러면은 그 캐릭터에 공감했던 부분이나 혹은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을까요? 뭐 공감됐던 부분은요. 이게 제가 좀 저희 드라마 인물 중에 가장 좀 복합적인 인물이에요. 아. 형사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로맨스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형사 쪽은 굉장히 좀 열정적이고 좀 뭐 터프하기도 하고 이런 면들이 좀 있는데 로맨스는 굉장히 또 이제 한 여자에게 헌신해야 되고 그렇죠. 또 뭐 완전히 이 여자를 보면 무장해제가 돼야 되고 이런 모습들이 중첩이 돼야 돼요 또. 아.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촬영 현장 와서 괜히 했다 싶었어요. 아, 현장에서 딱 이미 네, 녹아드시는 딱 거군요. 보니까 수영 씨 딱 보니까 굉장히 외모가 사랑스럽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맞아요. 또 성격이 진짜 좋으세요. 맞아요. 성격이 좋으시다 보니까 아 이런 여자면 강제가 사랑할 수밖에 없겠다. 네. 네, 그래서 많이 좀 공감이 돼서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자연스럽게 이입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감독님, 왜 이렇게 웃으셨는지 공감하셔서 그런 거죠? 아니 그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신동욱 배우니까 대학교 때인가 네. 그 러시아에서 오신 메소드 선생님한테 연기를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현장에 와서 임상 배우를 보면서 되게 진짜 여자친구처럼 현장에 오면 임상 배우를 보고 아 오늘은 어디가 이쁜지 어디가 사랑스러운지 찾아야 돼 하면서 막 신동 배우 현장에서 진짜 슛 들어가기 전에 현장에서 아 이게 메소드구나. 정말 그랬어요. 네. 정말로 아직까지 이제 저희 대면 할 때 현장에 만나서 이제 수영이 앞에 앉아서 이렇게 얼굴을 가만히 빤히 이렇게 들여다봐요. 그러고 나서 수영이가 너무 민망하잖아. 아직 사이가 대면한데 그렇겠죠. 오빠 왜 그러세요 하면은 너의 예쁜 점을 찾고 있어. 라고. 예. 왜냐면 제가 그 면을 안 보면 발견 못하면 시청자분들이 그분을 못 그럼요. 봐요. 그럼요. 이게 네. 메소드다. 그렇죠. 그렇게 메소드죠. 애써 찾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 그 애써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부각을 내가 이제 어떤 면에 사랑을 빠졌나를 보는 거지. 아, 네. 이게 뭐 농담 삼아 한 얘기고 신동욱 배우가 연기한 강제 캐릭터가 되게 어려운 게 저희는 이 작품을 하면서 되게 재벌 뭐 2세 같은 이 라파엘 캐릭터가 비현실이 아니라 아. 되게 한결같이 여자를 이렇게까지 이해해주고 믿어주는 강제가 비현실이다. 아,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이 캐릭터를 소화해내기 위해서 신동욱 배우가 진짜 최선을 다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말씀드리죠. 최선을 다한 메소드 연기를 또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홍지훈 배우가 맡은 캐릭터 키워드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마리는 겉바속촉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주고 싶어요. 네. 이제 마리가 극 초반에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집념을 갖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감한 선택을 하고 조금은 과격한 행동을 하곤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겉은 바삭할 수 있으나 반대로 이제 극이 진행되고 나서 마리의 내면은 또 누구보다 촉촉한 그런 내면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공감하면서 또 연기를 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임수양 배우님께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면 이 막장 드라마 보조 작가 오우리로 변신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주된 스토리가 아무래도 혼전 순결을 지켜오던 주인공이 뜻밖의 사고로 임신을 하게 된다는 스토리잖아요. 아까도 이제 처음 접했을 때 과연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라고 생각은 하셨다고 했는데 스토리를 딱 처음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스토리도 스토리인데 사실 그러한 혼전 순결이란 키워드는 한 소재인 그렇죠. 거고 사실 이 극 중의 인물이 왜 혼전 순결을 갖게 됐는지 그리고 이거를 또 지키면서 그 가치관 속의 이상과 현실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갈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지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도 강제나 이렇게 자꾸 그 이상과 현실 속에서 갈등하는 모습들이 너무 현실적이고 귀엽게 다가왔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공감이 갈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맞아요. 우리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귀엽게 그런 고민하는 모습들이 좀 담긴 것 같더라고요. 보면 이제 이 장르도 로맨틱 코미디 그리고 소동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과장되거나 혹은 좀 황당한 부분들로 연출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점을 중점을 두고 또 연기를 하셨나요?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판타지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 드라마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판타지적인 요소들과 현실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잘 융합이 돼서 어우러지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감독님께서 연출을 그런 판타지적인 부분들을 더 코믹스럽고 더 재밌게 그래서 이런 앵글로 이렇게 찍으신다고 연기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이건 판타지고 판타지로 봐주세요라고 극적 허용으로 네.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그래서 굉장히 신선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어요. 오히려 맞아요. 요즘은 약간 그런 스타일의 드라마가 또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 같아서 네. 예,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성훈 씨께 질문 드려볼게요. 전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으셨어요. 쓰랑꾼으로 혹시 들어보셨나요? 쓰랑꾼? 네. 쓰레기 사랑꾼이라고. 얼마 전에 진짜로 얼마 전에 저도 불과 하루 전에 들었는데 네. 네. 그렇게 사랑을 받으셨는데 네네. 그러면 이번 작품은 전작과 비교를 해서 어떤 다른 모습을 좀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일단은 전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랬죠. 좀 최대한 좀 그런 짓을 하면서 욕을 안 먹으려고 좀 그렇게 하긴 했는데 네. 좀 그래도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또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인 의지가 아니라 어떤 사고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보니까 일단은 그 매 순간순간 라파엘이 겪는 상황들 그리고 라파엘이 겪는 감정들을 좀 이해를 좀 하려고 하면서 좀 최대한 좀 따라가려고 했던 편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네. 그 부분들을 또 너무 진지하면은 저희가 또 장르가 로맨틱 코미디 소동극이다 보니까 그쵸. 재미가 없으니까 조금 더 유쾌하게 좀 풀어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이 연장성상의 어떤 답변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사전 인터뷰를 보다 보니 그리고 아까도 좀 말씀해 주신 게 라파엘과 인간 성운의 교집합을 찾기가 좀 쉽지 않았다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네네. 찾기 쉽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이끌어내셨는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사실 여기 다른 배우분들은 전부 다 이제 원작을 좀 모니터를 했거나 기존에 봤던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네. 또 유일하게 또 원작을 안 봤던 사람으로서 감독님이랑 초반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좀 들여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캐릭터에 대해서 계속 상의를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씩 라파엘을 만들어 갔었던 것 같아요. 네. 계속 이제 감독님이랑 함께 네, 연구를 좀. 아무래도 개인적으로는 뭐 인간 성운으로서는 라파엘이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교집합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힘들어서 네. 감독님이 아무래도 이제 대본을 쓰셨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상의를 하고 아. 라파엘은 이런 건가요? 저런 건가요? 이렇게 계속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만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감독님이랑 좀 많은 얘기를 나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냥 약간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진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냐면은 네. 약간 뭐 이렇게 배우들끼리 모여서도 계속 리딩을 하고 캐릭터를 계속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계속 그쵸. 디벨롭을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촬영 전에 전체 리딩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캐릭터 컨셉을 좀 바꿨어요. 계속 끝까지 촬영 전까지 진짜 고민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이제 한 초반에 이제 촬영된 거 보면서 이제 성훈 배우랑 저랑 고민한 보람이 있다. 고민한 대로 잘 나온 것 같다. 약간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점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또 이어서 우리 신동욱 씨께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로맨틱 코미디로 돌아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광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강력계 형사와 또 해바라기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두 얼굴을 좀 보이는 느낌도 들고요. 어떤 매력을 좀 기대하면서 저희가 보면 좋을까요? 와, 질문 어렵다. 이광재의 네. 어떤 매력을 좀 발견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혹은 신동욱 배우의 매력을 발견해도 괜찮겠죠? 이 드라마를 통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이 중첩되는 부분을 잘 찾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좀 폭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들이 부각이 됐을 때 좀 매력적으로 다가갈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형사일 때는 좀 열정적인 모습 그리고 좀 터프한 모습 이런 네. 모습들을 그리고 또 여자친구 앞에서는 헌신적이고 또 완전히 무장해제되는 이런 모습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어디서 참 본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방금 네. 해봤는데 네. 지금도 생각 아이언맨 영화 아이언맨에서 너무 예. 멋있는데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약간 괴짜잖아요. 괴짜 그쵸. 같은 면이 있고 적을 물리칠 때는 또 열정적이고 터프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반면에 사랑 앞에서는 완전히 무장해제되고 맞아요. 헌신적이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중첩됐을 때 좀 더 인간적인 모습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간적이어서 좀 더 사랑스러운 이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강제 역할도 이런 모습들이 잘 중첩이 되면은 좀 더 인간적인 모습들이 부각돼서 네. 인간 남친 뭐 인간 이런 남친. 모습들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네. 바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강력계 형사니까 액션도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액션이요. 제가 다들 모르시나 본데 제가 꽤 액션을 많이 찍었어요 작품에서. 네. 그래서 액션 배우입니다. 저 액션 배우 신동욱 씨입니다. 네. 네. 네, 뭐 많이 액션을 좋아해요 제가. 근데 임수학 씨가 지금 마이크를 제가- 드셨습니다. 액션도 액션인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최수종 선배님을 능가하는 사랑꾼이 나타났다. 이 강제 역할이 그리고 오. 현장에서도 아까 장난반 진단반으로 또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메소드 연기를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 뭔가 같이 호흡하는 배우로서 그 감정이 너무 잘 와닿고 너무 연기하기 편했었던 오빠가 항상 이렇게 감정을 많이 주시려고 노력을 네. 하시니까 그럼 정말 스윗한 매력이 뿜뿜한 그런 스윗한 강제였던 것 매력. 같아요. 그리고 네.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액션 배우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모든 액션을 본인이 소화를 하려고 하는데 무술팀이 분명히 있고 그분들이 하시면은 촬영을 좀 빨리 좀 시간을 당겨서 찍을 수가 있는데 네. 굳이 그거를 본인이 욕심을 내시고 열정. 예, 그냥 무술팀도 돈 벌러 왔는데 네. 그거를 자꾸 안 하게 하고 예. 그렇죠. 이게 그럴 수도 또 있죠. 얼굴이 나오는 액션과 아닌 게 굉장히 틀리거든요. 그럼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도 찍을 때 재밌어요 또 액션이 또 이 맞아요. 몸을. 그런 게 있죠. 제가 그리고 드라마 이거 들어갈 때 형사다 보니까 애초에 생각했던 게 일단 이 형사는 몸부터 던지는 형사다. 네. 예, 일단 반응부터 하는 형사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제가 다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근데 네. 저희 드라마가 액션은 많지는 않지만 짧게 나오지만 그냥 그런 게 나오면 이게 뭐 이렇게 액션을 막 이렇게 기대해 주지 마시고 네. 그냥 제가 그냥 열정적으로 준비했다. 예, 그런 모습으로 좀 귀엽게 봐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귀엽게 우리 신동욱 씨는 액션 배우인 거를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아이언맨 같은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까지 또 저희가 신동욱 씨의 매력을 아주 다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홍지윤 배우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미니 시리즈로 오랜만에 돌아오신 거라서 혹시 좀 부담감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또 선배 배우분들이랑 연기를 하시게 됐는데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물론 지금 이미 너무 좋다는 게 느껴지긴 하지만 현장 분위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사실 정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는 이 작품이 정말 선물 같은 영광스러운 기회였기 때문에 부담감이라기보다는 책임감이 좀 더 앞서서 진짜 열심히 잘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또 보시는 바와 같이 감독님 비롯해서 선배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또 주진모 선배님, 네. 엄미정 선배님까지도 이제 저랑 같이 호흡해주신 모든 선배님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배우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촬영 임했던 것 같아요. 진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화기애애한 현장이었어서 네, 항상 행복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또 할 말씀 네, 드려도 네. 되는지 말을 너무 많이 좋습니다. 해서 좋습니다. 이 마리 친구가
저는 이 역할, 이 드라마 중에서 이 말이라는 캐릭터를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저 네. 지은이라는 친구가 너무너무 보시다시피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너무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너무 잘해줘가지고 제가 항상 보면서 아 마리아 너는 진짜 이 드라마로 더 잘 될 것 같아. 맨날 그런 얘기를 마리 친구한테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마리의 그 화려한 외모와 또 이렇게 앙칼스러운 그런 매력과 순둥이 같은 그런 매력을 다 볼 수 네. 있어서 그런 부분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아주 그냥 선배 배우분들이 마이크 들고 대기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지훈 씨가 현장에서 굉장히 이쁨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수양 씨랑 이제 지훈 씨가 이제 현장에 만날 때마다 네. 아침에 만나면 하는 첫 인사가 있어요. 어떤 인사인가요? 말이 너무 예쁘다. 그럼 또 마리는 또 언니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둘의 말에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이제 뭐 일터에서 너무 하는 예쁘잖아요. 근데 항상 둘이 만나면은 오늘 너무 예뻐. 네. 아니 저는 아 그래서 나도 할 너무 말 있어. 근데 진짜 옆에 아니 본인도 말이 보면서 처음에 오늘 이쁘다. 혼잣말로. 예, 오. 제가 들었거든요. 네. 라펠. 네. 말이 이쁜데? 그쵸. 아 예쁘니까 또 예쁘다고 그럼요. 또 서로가. 저희 배우들이 다 막내 이제 배우다 보니까 그쵸. 다들 이렇게 예뻐해 줬어요. 네, 진실된 칭찬이었던 걸로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사실 현장에서 정말 이쁨 많이 받았다고 저도 생각하고 마리로서 임할 때 조금 미울 수도 있는 네, 그런 씬들도 있는데 더 제가 더 과감하게 도전해 볼 수 있게 선배님들이 진짜 많이 배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감독님도 그렇고 네. 정말 많이 사랑받았어요. 네, 아주 훈훈한 촬영장 분위기가 정말 여기까지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저희 진짜로 이 임수양 씨와 성훈 씨께 이제 질문이 정말 많이 왔어요. 아무래도 두 분이 캐스팅됐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워낙에 이제 두 분의 드라마 데뷔작이었던 SBS 신기생전을 떠올리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11년 만에 상대 역으로 이제 같이 호흡을 맞추시게 돼서 기자님들이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먼저 우리는 오늘부터를 통해서 세 번째 호흡을 맞추시는 거잖아요. 아이가 5도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이 호흡을 맞추시면서 서로 이제 캐스팅됐다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어땠는지 처음에 혹시 좀 동지애 같은 게 있으신가요?라는 질문도 주셨거든요. 임수양 씨부터 대답해 주실까요? 저희는 되게 치열했던 신인 시절을 함께 했었던 사이라서 사실은 전우애가 있어요. 전우애. 저희 항상 예전에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같이 6개월 동안 예전에 그 신기생전 찍었을 맞아요. 당시에 동거동락하면서 연기 연습하고 약간 이랬었던 걸 같이 겪어왔던지라 항상 서로 응원하는 마음이 컸는데 오빠가 캐스팅 돼서 저는 너무 좋았고 너무 든든했고 또 라파엘가 얼마나 찰떡으로 잘 어울릴지 그리고 또 오빠랑 저의 또 케미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성훈 씨는 어떠셨나요? 네, 일단 저는 이번 카메라죠 지금. 네, 일단 저희를 이렇게 또 거의 한 10여 년 만에 이렇게 만나서 호흡을 맞추게 됐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다시 편성을 잡아주신 SBS 사장님과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네. 일단 저희가 호흡이 아무래도 10년 만에 다시 둘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호흡을 맞추는 거지만 그 안에 그 10년이란 세월 안에 왕래가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쵸. 계속 이제 한 번씩 만나고 연락을 하고 했던 관계라서 너무 잘 알아요 둘이.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어떤 그냥 연기적인 호흡도 사실 저희는 리허설은 둘은 진짜 리허설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네. 잘 맞았던 부분들이 있었고 예. 우스갯소리로 저희 노부부 같다고 아니 진짜 그거는 진짜 약간 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은 초반에는 되게 이렇게 쉬운 장면들을 찍거든요. 그렇죠. 쉬운 장면들을 찍는데 이제 저는 아직 생각나는 게 라파엘이랑 우리가 첫 장면을 찍는데 저랑 촬영 감독이랑 거기 현장에서 뭐지? 얘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케미가 왜 이런 거지? 아니 첫 촬영인데 왜 이런 촬영인데. 첫 촬영인데 왜 이런 거지? 한 넣으셨더라고요. 그때 대답을 했어요. 저희는 옛날에 결혼하고 애 낳고 다 했었어요. 네. SBS의 아들과 딸이 다시 금이 환영을 저희 했습니다. 돌잔치까지 했었어요. 저희는 그쵸, 이미 그랬죠. 둘은 결혼도 했고 그쵸. 아기도 낳았고 돌잔치까지 했던 관계라서 맞아요. 그리고 아니 첫 장면에 키스 씬을 넣으셨다고. 보통은 그런 씬 안 넣. 서먹하니까. 왜 이제 좀 호흡을 좀 맞추다가 중간쯤에 그렇죠, 이제 그렇죠, 키스 맞아요. 씬을 찍는 저희는 이 드라마에서 처음 찍었던 장면이 키스 씬이었어요. 아, 그래서- 거의 뭐 10년 부부가 네, 예, 맞아요. 단사랑과 그래서- 아다모가 다시 이제 우리와 그렇죠. 찍을 때도 어떻게 할래? 너네 서로 이쪽으로 의논하고. 들어오는 게 예쁘지? 그럼 내가 이쪽으로 들어갈게. 뭐 이런 식으로. 예. 아, 두 분의 케미가 벌써부터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훈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감독님과는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러브콜을 받았을 때는 어땠는지, 그리고 이제 캐스팅 소식을 듣고 임수양 배우님께 또 연락 뭐 하셨나요? 좀. 제가 그때 연락을 했었나요? 네, 안 했대요. 아, 네. 오. 어차피 또 현장에서 만날 거기 때문에. 네. 너무 웃긴 게 첫 촬영 들어가기 전까지 연락을. 아, 정말요? 아, 저는 이제 아무래도 감독님이랑 또 인연이 있으시니까 임수양 배우님한테 어떤 팁 같은 걸 전해주셨을까 했는데 너무 서로 아니까 그냥 굳이 연락할 알아서 잘 그냥, 하겠지. 네, 현장에서 네네네. 그냥 보자. 네. 그런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대본 리딩을 몇 번 하고 나서 감독님이랑 저는 이제 한번 호흡을 맞춰봤었으니까 네. 생각보다 대본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으시고 굉장히 배우가 더 재밌게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좀 자유도를 보장을 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참고로 하면 좋지 않겠니?라고 이렇게 얘기는 해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조금의 팁은 얻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래서 러브콜을 다시 받은 소감은 어떠셨나요? 그때 전에 호흡을 맞췄을 때 정말 진짜 힘들게, 그러니까 재밌게는 찍었지만 정말 스케줄상으로도 그렇고 그 찍는 씬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힘들게 찍었거든요. 네. 감독님도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저도 고생을 많이 했던 작품인데 그렇게 고생을 하고 두 번 다시 안 볼 줄 알았어요. 근데 서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던 부분들이 기억에 남아 있으니까 네. 다시 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다시 불렀을 때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감사하게 콜을 받았죠. 아, 그리고 또 이제 네 저희가 워낙 또 케미가 좋다 보니까 답변들이 조금 길어지긴 했지만 질문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동 씨에게 질문 드릴 텐데요. 아까도 이제 감독님이랑 굉장히 많이 좀 얘기를 했고 감독님도 그걸 통해서 이강재 캐릭터를 좀 변신시켰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좀 대화를 통해서 조율해 나가셨는지 감독님이랑 이강재 캐릭터를. 아무래도 저희 드라마의 다른 배우분들 톤이 좀 밝고 되게 유쾌해요. 근데 제가 맡은 형사는 저는 좀 장르물처럼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그게 다양성, 저 아까 예고편에 나왔지만 네. 저희는 다양성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장르별로. 그쵸,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좀 형사물, 뭐 이런 스릴러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또 이렇게 완전한 그런 장르물처럼 연기를 해버리면 좀 혼자 이렇게 좀 튀는 그럴 수 이런 있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레벨을 조절해서 연기를 하면 좋을까를 감독님하고 현장에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장르물에 뭐 형사물에 뭐 이런 것들에 한 60-70% 정도가 어떠냐 이 정도로 조율을 해서 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약간 강도 조절에서 네.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도 또 대화를 통해서 네, 근데 배우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쵸. 감정이 올라올 때 더 가고 싶은데, 더 표현하고 싶은데 탁 잘라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아쉬울 때가 많았어요. 그렇겠어요. 예, 아, 가감없이 부분. 그냥 잘라버리시더라고요. 잘라버리는 네. 그 부분도 저희가 또 본방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지윤 배우님께도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정말 악역이지만 악역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까도 이제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마리라는 캐릭터가. 그래서 연기를 할 때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마리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집념이 굉장히 강하지만 그만큼 되게 의도가 투명하고 좀 순수한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공감이 됐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공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저 나쁜 행동을 하는 악역이 아니라 이 친구의 서사도 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표현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밉지 않은 악역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네, 사랑스럽고 믿지 않는 악역 마리의 모습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조금 예민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부터가 아무래도 편성이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전에 논란이 있었고 이에 드라마가 좀 타격을 입진 않을까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의견, 생각을 좀 들어보려고 감독님께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런 좀 우려가 있어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뭐 이렇게 뭐 창작물을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 작품 말고 다른 이슈로 뭐 이렇게 좀 작품이 흠집이 나는 경우가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작품도 그렇고 또 다른 작품도 그렇고 이 일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던 분들을 생각하면은 저도 감독으로서 되게 마음이 무거운데요. 이거는 뭐 누구의 잘잘못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저희 드라마가 편성이 안 된 상태로 사전 네. 제작을 하고 거의 촬영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이제 편성이 되면서 약간 이렇게 편성이 좀 겹치는 이런 좀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좀 뭐 근데 이제 좀 방송 첫방 시기나 뭐 요일이 다르니까 조금 뭐 그런 우려하시는 상황보다는 좀 괜찮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게 뭐 우리 임서양 배우가 여기서는 오우리로 나오고 저쪽에서는 뭐 검사로 나오고 네. 약간 이런 문제가 팬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이 배우가 월화에는 이렇게 나오고 뭐 주말에는 이렇게 나오는 게 헷갈린다, 많이 나와서 싫다라고 하실지 네. 아니면 나 이 배우가 너무 좋고 여기서도 잘하고 여기서도 잘하고 이 배우가 많이 나와서 나 더 좋네라고 네. 하실지는 저는 대중분들이 답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답이 어떨지는 저는 되게 자신이 있는 게 네. 임세영 배우는 제 생각에는 이 나이 또래의 배우들 중에서는 연기력은 저는 어느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요. 저는 대중분들의 되게 좋은 답이 있을 거 논란은 있었지만 결과는 되게 좋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분께 질문 드려볼 텐데요. 아무래도 원작이 있잖아요. 아까 성훈 씨는 나는 원작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작을 보지 않았다면 보지 않은 이유와 그래서 어떻게 캐릭터를 구축해 나가셨는지 그리고 원작을 보셨다면 어떤 점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또 어떤 점들을 재탄생시켰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임수양 씨부터 대답해 주실까요? 네, 저 약간 앞서 말씀드린 거에 약간 한마디 저도 얘기를 네.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인 더 버진이라는 원작을 제가 이 드라마를 하기로 하고 바로 봤어요. 저는 사실은 반대로 원작을 엄청 많이 봤어요. 아, 그래요? 2번, 3번, 4번 돌려가면서 이 제인의 감정이 뭘까? 이 친구, 그러니까 아무튼 문화는 다르지만 그래도 그렇죠. 기본적인 그 정서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고 이 제인이 갖고 있는 감정.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런 것들을 레퍼런스로 많이 참고하려고 했고 극 중에 제인이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물론 제가 맡은 오우리 역할과는 굉장히 다른 점이 많게 표현을 했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서로 좀 각색이 되다 보니까 그 대신에 그런 사랑스러움과 가족애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이 원작과 네. 또 한국식으로 조금 각색된 우리는 오늘부터를 조금
비교해 가시면서 네. 보시는 것도 굉장히 비슷한 장면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 가면서 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우리는 오늘부터를 보고 원작도 같이 또 보면 네. 재미가 더 배가 되지 않을까. 네, 재밌어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성훈 씨는 왜 원작을 보지 않으셨나요? 사실 대본을 바꿔서 원작이 있는 작품이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우리만의 좀 어느 정도 좀 각색이 정서에 맞게끔,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끔 좀 각색도 됐고, 네. 그 라파엘은 또 원작에 있는 라파엘이랑은 또 다른 느낌일 거라는 확신이 그렇죠. 있었고, 아마 원작을 보게 됐었으면은 저는 뭔가 좀 더 좀 최대한 이 라파엘에 대한 정답을 찾아가고 싶었는데 원작을 보게 되면 그 길을 찾아가는 게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그래서 있어요. 차라리 원작을 보고서 괜히 그 이미지에 얽매여서 헤매는 것보다는 차라리 감독님이랑 더 상의를 많이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원작은 좀 저는 좀 안 봤고요.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면 우리 신동욱 배우님은 원작 보셨나요? 전 원래 원작을 안 봐요. 네, 맞아요. 네. 아까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신 걸 제가 봤거든요. 이게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캐릭터를 구축해가는 배우가 이제 좀 처음에 준비할 때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자기가 가진 매력 그리고 자기의 감성 뭐 이런 느낌들을 넣고 싶은데 원작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연기할 때 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럴 수 같더라고요.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원작 드라마를 안 보고 원래는 그냥 제 느낌대로 좀 준비해서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상상력을 좀 상상력에 방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좀 상상하는 이런 상상력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배우분들 중에 정말 원작을 일부러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홍지윤 배우님은 원작을 보셨나요? 네, 저는 원작을 봤고요. 수양 언니만큼은 아니지만 네, 저도 봤는데 이 원작에서의 마리 역할인 페트라라는 캐릭터도 사실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은 캐릭터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캐스팅 당시에 감독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원작과 싱크로에 있어서 되게 높은 싱크로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감사하게도 말씀을 해주셔서 참고를 해야 할 것 같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스타일링이나 헤어 메이크업 이런 부분을 그 페트라가 갖고 있는 매력을 제가 좀 표현해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좀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도 사실 제가 표현해내는 그 마리가 페트라보다 좀 더 매력적일 수 있지 않을까. 그 연구가 또 원작을 보면서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오늘부터를 본방사수하고 그 후에 원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임수양 배우님께 또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 우리는 오늘부터에서 이 오우리의 극적인 서사뿐만 아니라 사실 홍은희 씨랑 연훈경 씨 이렇게 3대 모녀 케미가 또 돋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가족 이야기라는 것도 좀 신선한데 세 분의 호흡은 어떠셨나요? 일단은 선배님들이 진짜 딸처럼 진짜 손녀처럼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셔가지고 현장에서 저희 가족들은 저희 집은 부산에 그렇죠, 있어서 맞아요. 혼자 여기 따로 떨어져서 사는데 실제로 그런 가족 정을 너무 많이 느껴서 제가 할머니한테도 많이 안겨 있고 또 은희 선배님한테도 연락도 많이 드리고 실제로 그런 정과 선배님들의 사랑을 많이 느꼈던 따뜻했던 현장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진짜로. 이 아까 하이라이트 영상 보니까 김수로 씨도 나오는데 네. 어떤 역할인 건가요?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네, 아주 쿨하게 괜찮다고 얘기해도 하십니다. 돼요? 돼요? 아빠예요. 아빠. 오. 네, 근데 일단은 저랑은 같이 제가 제작하는 제가 보조작으로 있는 드라마의 주인공이시기도 하고 저랑은 또 약간 그런 끈끈한 관계로 또 연결이 돼 있는 분으로 나오시는데 수로 선배님이 가지신 그런
유쾌함과 그 유머러스함이 현장에서 수로 선배님만 나오시면 웃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스케줄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촬영들 속에서 지쳐 있다가도 선배님이 이렇게 분위기를 많이 띄워주셔서 즐겁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새 모녀와 또 김수로 씨와 어떻게 또 케미가 맞을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이제 성훈 씨랑 이제 임수영 씨 얘기를 하면서 노부부 같았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로 성훈 씨가 정말 이제 연기 스타일을 잘 알아서 우리는 정말 시너지가 잘 났다라고도 사전 인터뷰에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면을 찍을 때 가장 좀 호흡이 잘 맞았다고 느끼셨나요? 키스신이죠. 네. 일단은 저희가 부부 역할을 결혼도 했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애도 낳아봤고 그랬죠. 예, 그런 관계였었다 보니까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일단 키스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또 장르가 또 로맨틱 코미디다 보니까는 시청자층이 여성분들이 그래도 조금은 더 보실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자 주인공한테 좀 감정이입이나 이런 게 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키스씬은 여자가 예쁘게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턱을 이렇게 가려주더라고요. V 라인처럼 보이게. 그런 또 그래서 선수구나. 이렇게 이게 씬 편안하게 이제 너는 이쪽이 괜찮게 나오지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들어갈게 네가 받아 뭐 이런 식으로. 혹시 개인적으로 어느 쪽이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하셨고 그렇게 포인트를 주셨나요? 수양이가 어느 쪽이 예쁘게? 예, 어느 얼굴선이 예뻐서 이쪽이 더 괜찮다고 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그냥 다 예쁘죠. 다 예쁘다. 제가 의문현답을 드리긴 했네요. 다 예쁘죠. 그러면 저희 감독님께 또 질문 드릴게요. 우리는 오늘부터가 마라맛 로코로 이제 예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맛 로코로 꼽을 만한 관전 포인트 그리고 연출에 어떻게 초점을 두셨는지 좀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뭐 초반에 말씀드린 내용이랑 약간 비슷한 내용들인데요. 일단 저희는 뭐 로코라고 하기에는 로코라고 하면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오히려 여자 주인공이 어떤 가족을 만들어 가느냐라는 쪽에서 로코보다는 가족이 더 위에 있는 키워드가 되는 드라마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약간 좀 비현실적인 세계로 갈 때 현실적인 세계랑 비현실적인 세계의 공간, 미술이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인물들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다른지 약간 그런 거 찾아보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일들을 겪을 때 가장 힘이 되어주는 게 가족이라는 약간 말씀도 앞에 드렸는데 저희 드라마에서는 그 가족이 딸, 엄마, 할머니, 여성 3대로 이루어진 가족들이니까 이 여성들끼리 어떻게 유대하고 어떻게 서로 답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주는지 그런 점들을 유심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감독님의 관전 포인트도 들어봤는데 저희가 이제 내 배우분들께도 거의 마지막으로 관전 포인트와 그리고 이 드라마를 통해서 좀 이루고 싶다거나 좀 갖고 싶은 수식어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임수양 배우님부터 해주실까요? 관전 포인트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근데 일단은 저희 드라마 속에 사랑, 가족, 범죄, 스릴러 저희가 다 준비했거든요.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저희가 다 준비했으니까 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또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남편은 누가 될지 네, 약간 그런 것도 재밌게 추리해 나가시면서 결국에는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게 될지 그런 것도 재밌게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얻고 싶은 수식어는 저는 항상 연기 잘하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너무 뻔한 것 같고 일단 저는 우리 수양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양이 시청자분들이 우리 수양이라고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오늘부터를 보고 이제 우리 수양이라는 수식어를 저희가 붙여서 해시태그도 걸고 한번 수양이와 우리가 이렇게 동화돼서 동기화돼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성훈 씨는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고 또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관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드라마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결국 누가 이제 우리의 남자가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이제 거의 관전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그 네. 과정을 저희들이 좀 그 안에 메시지도 많이 넣었고 그 메시지가 최대한 좀 지루하지 않게 좀 많이 좀 라이트하게 풀어가려고 한 드라마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그리고 바라는 네. 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방역 수칙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제 제작 발표회를 하고는 그렇죠. 있지만 드디어 어떻게든 마스크를 이렇게 벗고서 제작 발표회를 할 수 있는 날이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만 더 이제 좀 견디시고 기다리시면은 이제 다 같이 좀 마음적으로나 좀 마음이 편해지면 이제 물질적으로도 편해지니까 더 다 같이 이렇게 편해질 수 있는 날이 오니까 좀 저희 드라마도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편안하고 재밌게 봐서 혹시 이 정도 시청률을 조금 바라고 있어요라고 지금 말씀해 주실 수도 있나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일단은 뭐 두 자릿수를 두 자릿수. 네. 큰 두 자릿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신동욱 씨가 이어서 또 얘기해 주실까요? 저의 관전 포인트는 일단 다 좋은 걸 말씀해 주셔갖고 제가 드라마 찍을 때 성훈 씨한테 이런 말을 한 적 있어요. 찍다가 모니터를 보고 와 이렇게 두 남자 매력이 달라서 감독님께서 우리 둘을 캐스팅하셨나 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서로 다른 매력을 갖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이 두 남자가 오울이라는 여자 앞에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어떤 케미스트리가 나타나는지 어떤 서로 다른 그런 케미가 나타나는지 그런 거를 관전 포인트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시청률 예. 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그저께 그 저희 경쟁 드라마에서 예, 제작 발표회 때 제가 다 봤어요 드라마도. 또 보셨군요. 예, 20%를 목표로 거셨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진짜 정말 드라마 제가 봤어요. 네. 근데 너무 재밌고 연출도 너무 잘하셨고 연기도 네. 너무 좋고 그림도 영상도 좋고 그래서 진짜 정말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네. 되길 바래요. 너무 좋은 드라마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잘 좋은 되시길 드라마죠. 진짜 진심으로 바라고 네. 또 제가 또 보니까 공약으로 허성태 선배님이 또 호카인 댄스를 거셨더라고요. 네. 제가 꼭 그거 보고 싶거든요. 예, 진짜 잘 되시길 진짜 빕니다. 네. 하지만 네. 저희 드라마도 정말 재밌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두 작품 다 좋은 작품 같아서 어떤 작품이 잘 되고 못 되고 이거를 저는 바라지 그럼요. 않아요. 예, 그럼요. 그래서 좋은 작품은 다 잘 돼야죠. 그래서 그렇죠. 예, 그쪽도 잘 되고 저희도 잘 되는데 네. 저희가 좀 더 사장님은 재밌으니까 먼저 올라가셨죠? 사장님 먼저 올라가셨죠? 예. 한 1~2% 정도 더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요. 네. 그러면 그렇다면 공약도 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1% 정도 더 나온다면. 그쪽에서는 허성태 선배님이 먼저 하셨던 코카인 댄스가 있잖아요. 네, 그쵸. 한 번 하셨잖아요. 네네. 저희는 성훈 씨가 극 중에서 춤을 춰요. 네. 혼자 춤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성훈 씨가 성훈 뭔가 하지 씨가. 않을까. 네. 성훈 씨가 공약을 이행해 줄 거다. 네, 아주 기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경우예요? 네? 아니 이러는 게 어딨어요? 저희는 기대를 하면 되는 거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률은 잘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지우 씨가 관전 포인트와 또 이루고 싶은 소망 같은 거 혹은 수식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관전 포인트가 너무 많은데 앞서서 수영 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모든 캐릭터가 전반적으로 다 성장이 각자 있는 캐릭터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웃음도 또 눈물도 스릴도 통쾌함도 다 두루두루 갖춘 이야기라서 가족분들과 함께 깊은 공감하시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루고 싶은 소망, 네. 마리로서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소망은 아까 질문해주신 것처럼 그 밉지 않은 악역이라는 말씀 너무 감사드려서 저는 조금 보태어서 욕심을 내서 네. 사랑스러운 악역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스러운 악역 마리라는 또 수식어가 붙지 않을까. 예. 저 관전 포인트 지금 말 듣다 보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관전 포인트가. 예, 그 말씀드린 그 모녀 3대의 가족은 주인공 오우리의 가족이고 그쵸. 또 라파엘의 가족, 또 우리 지금 마리의 가족은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뭐 일률적으로 그냥 가족은 다 뭐 이렇게 서로 뭐 따뜻하고 힘이 되고 네. 그게 아니라 저쪽 가족들도 되게 사연들이 다 많은데 심지어 뭐 라파엘과 아버지는 끝에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각자 다른 가족들의 모습도 캐릭터들의 가족들의 모습도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관전 포인트를 한마디. 네네네. 아유 말씀해 주세요. 일단 괜찮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저희 많은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네. 다 넣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도저도 아닌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도저도 아닌 게 아니라 정말 포인트를 딱딱 짚어서 잘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섞여 있지만은 이것들을 좀 난잡하지 않게 이게 어떻게 포인트를 잘 줘서 재밌게 만들었는지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제작 발표회를 진행하면서 관전 포인트가 이렇게까지 많이 나온 드라마는 처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더 기대가 되고 다음 주 월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행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끝까지 시청해주신 저희 기자님들과 시청자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끝으로 5월 9일 월요일 밤 10시 첫 방송되는 SBS 새 월화 드라마 우리는 오늘부터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